그렇다면 노아가 자기의 손자 즉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창세와 친숙해지기 12번째 영상으로 인류의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확장은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의 독립적 톨레르트에 이은 창세기 10장 1절의 노아의 아들들의 등이절 톨레르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1절의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르트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에 이은 노아 언약 다음에 나오지 않고 노아의 수치와 관련한 사건에서 노아의 축복과 저주 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르트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에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후에 창세기 10장 1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자기의 손자 즉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접근은 모세의 오경 전체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오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모세가 목적 지향적으로 의도하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자기의 손자 즉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강조한 의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을 보시면 죄는 함이 범했는데 벌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레위기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도 레위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1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확장됨에 따라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당면하게 될 상황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노아의 실수와 그로 인한 아들들의 행동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면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염려하여 노아의 예언 과정을 여러 면에서 생략하고 가나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에서도 주의할 것은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이 직접적인 전개가 아니라 훗날 후손들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6절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서 야벳의 종이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셈과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을 의미하기보다 셈과 야벳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8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셈과 야벳과는 달리 함에 대한 언급에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의도는 특별히 가나안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26절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서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18절로 27절의 짧은 구절에서 가나안을 무려 5번이나 언급한 이유는 함의 범죄와 관련하여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이한 것은 창세기 3장 11절과 비교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뱀을 통한 사탄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9장 22절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한 것은 창세기 9장 22절이 창세기 3장 11절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9장 26절에서 셈과 가나안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셈의 후손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9장 3절에서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에 대한 정복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는 인류의 확장과 분포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을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과 지역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이어서 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들과 지역은 부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다음은 셈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을 보시면 셈의 아들들과 지역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입니다. 이들에게서 난 자들, 즉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 70명으로서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각 이름이 지역별로 분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6절로 20절의 함의 후손에서 각 지역의 분포와 그리고 니므롯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0장 21절로 31절의 셈의 후손에 대한 언급에서 아르박삭과 벨렉 역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트는 각 지역의 분포를 강조하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서 바벨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바벨 사건은 창세기 10장의 인류 확장에 따른 상황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방대하게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